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의회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연설에서 부자 증세와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운영비 지급이 발단이 된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이사회의 내부 갈등이 예산 불투명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비를 지출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인 연방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딴 혐오 범죄 속에 4.19 폭동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커뮤니티 간 화합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내일 잇따라 열립니다. 북가주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양상입니다. 벌써부터 야채와 육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고소득자와 기업들에 대한 연방 국세청의 탈세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쯤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오늘이 바로 취임 100일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합동연설을 실시했습니다. 부자 정세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Madam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하원 의장과 부통령이 모두 여성인 시대가 왔다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 사태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어받게 됐지만 취임 100일을 맞는 지금 미국은 다시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orst pandemic in a century,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 worst attack on our democracy since the Civil War. Now, after just 100 days, I can report to the nation, America is on the move again. 대통령은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약속대로 지금까지 총 2억 2천만 회가 넘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집단 면역을 위해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Over the age of 16, everyone is now eligible to get vaccinated right now, right away. Go get vaccinated,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품 구매하기라는 원칙 하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상품을 생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고 중소득층 이하 가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결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며 미국의 화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민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이사회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불투명한 운영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절 등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대한인국민회관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최근 재단 운영을 둘러싼 내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영신 전 이사장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격 제명되면서 이사들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먼저 폭력을 사용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독단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온 윤효신 이사장과 몇몇 이사가 갈등의 발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3.1절 기념 행사가 취소됐는데도 대체 행사를 급조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이사 가운데 한 명에게는 행사 준비를 이유로 상당한 비용을 지급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결정이 전체 이사회의 동의 없이 윤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이 주도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효신 이사장은 행사 준비를 맡은 이사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은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됐으며 권 전 이사장의 제명은
이사회 표결을 통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북가주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야채나 육류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85% 지역이 가뭄 상태로 갑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의 85%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북가주 멘도시노와 소노마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북가주 멘도시노 레이크는 가뭄으로 인해 물이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So we're faced with what we anticipated is potentially a long, dry summer. In some cases, actually worse than it was in 2017.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적은 강수량과 산불로 2년째 가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핵심지인 북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미 식품 가격 인상은 시작됐습니다. 북가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딸기와 체리,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등 과일과 채소 가격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라임 가격을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400% 폭등했고 고추 가격도 300% 껑충 뛰었습니다. 야채 같은 거는 이제 여기가 없으면 이제 멕시코에서 가져오죠. 아니 고추는 20파운드예요. 20파운드. 20파운드가 지금 한 50불 할걸요. 와리 고추가 뭐 한 10불에서 사고 20불에서 사고 뭐 그러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전문가들은 오는 10월까지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카운티에 내려진 가뭄 비상사태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사태가 캘리포니아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1992년 4월 29일, 29년 전 내일입니다. 이딴 인종 혐오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4.19를 맞이합니다. 흑인 커뮤니티와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내일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도 아시안 증오 사건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아시안, 그중 1명은 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LA 한인사회는 내일 4.19 폭동 29주년을 맞습니다. LA 한인회는 흑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First AME Church, 그리고 흑인 정치인들과 함께 인종 갈등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LA 폭동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아픔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또 대화, 또 협력을 통해서 이런 그 타 인종들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릴레이션십을 계속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LA 총영사관도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갖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4.29와 인종 혐오에 대한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인과 흑인 아티스트들이 모여 화합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느 해보다 아시안 증오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맞는 4.29,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화합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년 이상 유지되어온 제로금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후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제로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연준은 또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 기대치를 2%에 고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은 2%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연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올랐지만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자산 매입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달 최소 800억 달러 상당 미국 국채와 400억 달러 상당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몇몇 가격이 높은 자산에 약간 거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거품은 통화 정책보다는 경제 재개와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연방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소득자와 기업들에 대한 탈세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연체된 세금의 10% 정도만 징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감사 비율과 인력도 30%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한 다음 매년 단속 인력을 15%씩 늘려갈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을 아시아권의 백신 허브국으로 만드는 방안. 한국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국이 윈윈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청와대의 계획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한국을 아시아 코로나 백신 허브국으로 지정하는 구상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 아시아 권역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자는 백신 허브국 구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신 조기 수급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mRNA 백신에 대해서는 기술 확보 필요성을 이미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하고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코로나 백신 생산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의 일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have to evaluate whether it's more effective to manufacture here and provide supply to the world, or the IP waiver is an option. 지식재산권 면제는 백신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백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 세계 요구를 미국이 외면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을 역임한 톰 프리드는 SBS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 mRNA 백신 생산 허브로 삼아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orea has really enormous capacity in vaccine manufacturing, and Korea could become the provider of vaccines not just for South Korea, but for Asia. 한국을 아시아 백신 허브국으로 만드는 방안이 전 세계적인 백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백신 단판이 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산소 발생기, 코로나 확진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료 장비입니다. 현재 인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행랑을 통해서 신속하게 산소 발생기를 인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 입원이 하늘의 별 따기인 인도에선 산소 발생기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용품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밤늦게 산소 발생기 14개를 담은 외교 행랑을 처음으로 인도로 보냅니다. 밤 11시 55분 인천공항에서 인도 운항이 가능한 UAE 소속 항공편으로 출발해 수도 뉴델리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외교 행랑을 이용하면 의료용품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르면 모레 아침 교민들에게 산소 발생기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사관 직원 2명을 포함해 우리 교민 누적 확진자는 최소 114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대사관이 가지고 있던 세계로 급할 때 보내면 며칠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이번에 도착하면 아마 이제 우선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다른 주요 도시인 뭄바이와 첸나이의 한인회에도 산소 발생기를 전달하고 대사관은 중환자용 산소 발생기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니까요. 중환자용 고밀도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지금. 뉴델리엔 어젯밤 다른 지역에서 산소 70톤을 실은 열차가 도착하는 등 의료품 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산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인도에선 37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코로나 집단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콘서트가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엄성 판정을 받은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함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5천 명 중에 감염된 확진자는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실내 락 콘서트 현장입니다. 관객들이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서 함성을 지르고 또 함께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인데요. 다만 관객들은 공연 직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공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규모 콘서트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이 기획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 2주 뒤 코로나 확진자는 참석자 5천 명 가운데 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당시 바르셀로나 시 평균 감염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이 중 4명도 공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과 방역을 준수한다면 중간 규모의 문화 행사는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 19세기 에도 시대 유명 화가의 대표 작품과 이를 패러디한 그림을 함께 게시하면서 그림의 원작자가 살아있다면 일본 핵 오염수에 대해 매우 걱정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중국의 한 사파가가 패러디한 그림에는 일본 후지산이 원자력 발전소로 바뀌었고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사람들이 바다에 원자력 폐수를 쏟아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중국 외교부 내에서 독한 입으로 꼽히는 자오 대변인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日本个别官员称，这些水喝了也没事儿。那请他喝了再说。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今回の件については外交ルートを通じてすでに直ちに厳重に抗議をして削除を求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발끈한 일본 네티즌들도 자오 대변인의 게시물 댓글에 중국의 수질과 대기오염, 태난먼 사태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전 세계인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할 의사가 없고 중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재산은 모두 26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1조 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조 원의 상속세는 나눠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미술품 2만 3천여 점도 기증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 19조 원과 부동산 등 모두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 11조 400억 원과 부동산 등에 매겨진 세금 1조 원 등 납부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속세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고 액수인데 앞으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냅니다. 우선 첫 기한인 오는 30일엔 가족 공동 명의로 6분의 1인 2조 원가량을 납부할 전망입니다. 상속세 납부 계획과 함께 발표한 사회 환원액 1조 원은 고인이 13년 전 약속한 사제 출연분입니다. 삼성 비자금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2008년 4월, 이 회장은 차명 계좌를 통한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사제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과 연구소 마련에 7천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소아암과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이 회장 개인 소장 미술품 가운데 2만 3천여 점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낙 큰 상속세 규모 때문에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일부를 재단에 출연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할 거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수감 등 민감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편법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받고 세금을 내는 이른바 전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소위 이건희 컬렉션 모두 기증됩니다.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중요한 작품들 모두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증이 결정된 이건희 컬렉션은 모두 2만 3천여 점, 평가액은 2, 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의 우리 고미술 사랑도 각별했는데 2만 1,600여 점의 고미술품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갑니다. 겸재 정선이 인왕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건, 14세기 고려 불화인 천수 관음보살도 등 보물 46건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내외 근현대 미술품은 1,400여 점입니다. 비운의 천재화가 이중섭의 황소, 가장 한국적인 화가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연일 국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등 걸작들입니다. 또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과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인 등 프랑스 인상파의 주요 작품들과 샤갈의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 같은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도 함께 기증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단숨에 세계적인 미술관급으로 격상시킬 만한 작품들입니다. 근현대를 아우르는 어떤 독특한 전시 개념을 설정을 해서 상설 전시관의 규모를 새롭게 세팅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티,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대작은 삼성미술관 리움이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부터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재산 상속에 따른 지분 비율, 삼성전자 지배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상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합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삼성물산과 함께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지분의 향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홍라희 여사가 33%,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세 남매가 각각 22%를 갖게 되지만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분 정리가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이 부회장에게 넘겨 전자 지분율을 높이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변수입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도 삼성전자 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몰아줄 가능성이 높은 게 앞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배당을 조금 더 늘리면 그 배당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상속세를 앞으로 5년 정도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금융계열사 지분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3% 이내에서만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현재 8.5%인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고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일가가 서두르지 않고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며 지분 분할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주식 분할 비율을 놓고 유족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뒷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삼성 측은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한국 거주민이 한국에서 백신을 맞을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남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내 외국인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이어도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책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는 귀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일환입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도 면제됩니다. 다만 2주간 스스로 증상을 잘 살피면서 2차례 검사받으면 됩니다. 국내에서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대상인데 시행 첫날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6만 명 정도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다가선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안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활동을 했는데 만약에 100%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전염성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첫 피해 보상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9건을 심사해 4건을 인정했는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례였습니다.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경증 사례로 300여 건이 심의 진행 중입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 12만 6천여 명은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희소 혈전증 논란으로 제외된 30세 미만 장병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민호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 토론회에 나선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첨예하게 맞붙은 건 역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보유세 강화 같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주택을 공급해도 금융권 대출이 없으면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지나친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당대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할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조정안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당대표 투표가 시작되면서 새 후보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홍 후보는 송 후보의 친문 거리두기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단독 드리블이냐 팀플레이냐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송 후보는 오히려 친문 주자인 홍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저는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원식 후보는 통합과 민생개혁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친문 비문 가르는 분열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혁신 의지 없는 관성을 깨트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는 다음 달 2일 선출됩니다. 전체 득표 비율의 40%를 차지하는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입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대한인 국민회, 해외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최고의 항일단체였습니다.
19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본부가 창립됐습니다. 1914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총회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이 LA로 이전하면서 1938년부터는 현재 자리인 제퍼슨길에 회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념재단의 갈등이 또 돈 문제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운영비 지출이 반복되어 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 이사들의 짬짬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한다는 기념재단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독립운동 정신뿐 아닙니다. 운영비 몇 푼에 이미 자신의 얼굴에까지 먹칠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